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폭우로 인해서 전국에서 비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먼저 제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런 식의 폭우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자연재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대로 예방을 하지 않아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를 전부 다 자연재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는 피해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자연재해가 아니라 예상된 인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왜 이런 식의 예상된 인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냐? 간단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현실로 바라보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예방을 하기는커녕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에 빠져가지고 현실을 외면하니까 당연히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환경주의자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기는커녕 상상도 할 수 없을 법한 순수한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자연이라고 하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그 세계에 갇혀가지고 현실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4대강이 됐건 보가 됐건 댐이 됐건 그런 걸 만들게 되면 유속이 느려져가지고 범람하게 된다 이런 식의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식 밖의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소수라고 한다면 제가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이런 식의 지금 인식구조가 정상의 범위를 뛰어넘고 있는 인식구조가 문재인 정부 전역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도대체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4대강과 보와 댐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지 그리고 그 주장의 실태와 허구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밝혀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며칠 동안 지속되는 폭우로 인해서 전국에서 지금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 피해 와중에 지금 관심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이거든요. 원래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자료와 수치를 놓고서 이 조치가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공통된 의견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야가 바라보는 게 극명하게 다릅니다. 야쪽에서는 4대강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여쪽에서는 피해를 키웠다. 뭐가 도대체 맞는 말이냐 이거죠. 100번 양보를 해가지고 정치인들이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이념에 빠져가지고 과학적 데이터를 왜곡한다 이해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거를 잡아줘야 되겠습니까? 언론이 나서가지고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기사가 KBS에서 나온 기사인데 KBS가 이상한 지금 또 장난질을 하는 것 같아요. 자, KBS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라는 것인데 일단 이러면서 홍수 억제 기능을 따졌던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KBS는 지금 전문가들이 4대강이 홍수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된 것인지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 얘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2018년도 감사원의 지금 감사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KBS가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죠. 효과가 미미하다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2018년도에 감사원의 결과가 저렇게 간단한 이야기였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도 4차 감사에선 홍수 피해 예방 편익이 빵원이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왜 도대체 빵원이라는 겁니까? 이유가 나와 있죠. 현 시점에서 정확한 추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빵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약 최근까지 경험하지 못한 폭우로 인해서 홍수 피해 효과가 크게 관측이 된다면 이 비율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 감사의 결과를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우리가 쉽게 예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자신만의 어떤 정치적인 관점, 정신적인 어떤 이념 거기에 빠져가지고 4대강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감사원 감사 결과처럼 충분히 미래에는 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지금도 물론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대강 보호 홍수 조절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기회다. 현재 지금 이런 식의 비로 인한 피해가 4대강 보호 홍수 조절 여부 분석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니까 집중호우 피해 원인은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4대강보의 홍수 조절 효과를 따져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4대강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 분석할 기회다라면서 댐의 관리와 4대강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저는 진짜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소름이 끼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쳐요.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전국에서 이 비로 인해 가지고 피해 때문에 그냥 죽겠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잘 됐다. 오케이. 이번 거를 기회로 삼아 가지고 4대강이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따져보자. 이런 소리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저는 저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 오마주처럼 떠오르냐면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아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미안하다 고맙다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저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냐 그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실증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거를 지금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만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그런 이념과 사상에 너무 그냥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현실을 전혀 바라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비로 인해 가지고 피해 때문에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와중인데 아직까지도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대강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자. 저런 소리나 지금 하고 앉아 있습니다. 4대강의 효과를 따져보자. 이게 지금 한두 번 했던 얘기입니까? 계속 해가지고 4대강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2011년도에 어떤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 단축 외에 전반적으로는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의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냈다가 2013년도 2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시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4대강 자체가 홍수가 됐건 범람이 됐건 이런 거를 막아주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건 1차 감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차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관리가 똑바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관리가 똑바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는 1차가 됐건 4차가 됐건 5차가 됐건 또 책임을 묻겠다 또 책임자 따져보자 이러고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뭘 안 하면서? 관리는 똑바로 안 하면서 섬진강 제방이 아니라 낙동강 보를 무너뜨려 주지 뭐 이런 식의 지금 글을 써놨는데 저분이 놀랍게도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저 글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낙동강 보를 무너뜨려도 좋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이후에 올라오는 글도 봤어요. 그랬더니만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이 전혀 없습니다. 이분이 완전히 그냥 잘못된 믿음에 빠져가지고 뭐 하나님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완전히 그냥 잘못된 믿음에 빠져가지고 보가 사라지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홍수나 범람 같은 게 없어질 것이다. 이분이 이렇게 믿고 계세요. 이후의 글도 지금 보십시오. 실상은 댐이 홍수를 조장한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놈의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홍수로 범람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거 대부분 원래 강물이 흐르던 자리다. 강을 직선하고 제방사와 물을 가두니까 큰 물이 오면은 강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자연의 인간의 마음대로 하면 결국 화로 돌아온다. 이런 글을 쓰십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18세기 루소가 얘기했던 자연인의 사상 그 시절에 어울릴 법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뭐 라인 강이 됐건 미시시피 강이 됐건 이런 강들에 뽀 없습니까? 수십 개씩 있죠. 그렇죠? 30개, 40개, 50개씩 뽀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막 범람하고 난리가 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환경론자들이 그러면 텐지 강에 가가지고 라인 강에 가서 미시시피 강에 가가지고 이 보를 허무세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21세기 사회는 적용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분한테 필요한 댐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내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 영월 서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그림을 지금 올려놓으셨습니다. 어떤 모습이 지금 이분이 생각하기에 좋은 모습인지 감이 잡히시죠? 저분은 어디 사셔야 되겠습니까? 21세기에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21세기에 사시겠다라고 해도 문명사회를 좀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컴퓨터는 왜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환경 파괴가 될 텐데. 휴대폰은 또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 파괴가 될 텐데. 전자파 때문에 나무가 죽으면 난리가 날 텐데 어떻게 그런 거 쓰십니까? 저분한테 적절한 장소는 저런 강이 있는 곳 어디겠어요? 원시사회 아니겠습니까? 원시사회로 가서 사셔야 되겠죠. 현실 속에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상상 속에 살다 보니까 전문가까지도 기꺼이 이분이 비판을 합니다. 조원철 연세대 교수라는 자 4대강 보수문 최대한 높이 열었는데 물을 가도 홍수를 예방한다고 저런 것도 교수라고 당당하게 이런 글을 쓰십니다. 조원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번에 분명히 16개 댐이 물이 다 고여 있잖아요. 만약에 댐이 없었으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천으로 흘러내려가잖아요. 뽀가 됐건 댐이 됐건 4대강이 됐건 그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거는 연구 분야입니다. 글자 그대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성에 맞춰서 18세기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자연인의 사상을 끌고 와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지. 원시는 있잖아. 순수한 사람들이었어. 실제로는 굉장히 야만적인 사람들인데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원시인들은 착하디 착한 순수한 사람이었어. 라고 거짓말을 했었던 루소의 이야기처럼 그런 이야기를 지금 21세기에 와서 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냥 상상의 소설 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 속으로 그것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최병성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또한 나를 4대강 전투에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농간일이라. 4대강도 마찬가지로 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는 것을 이상과 상상에 맡겨가지고 해체시키고자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제 생각은 간단합니다. 우리 따로 원시 시외로 돌아가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무인도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로 다 몰아넣고 거기서 살게끔 하는 게 어떨까요?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